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카치 위스키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조니 워커를 꼽는데요. 사실 오래된 술장에서 자주 보이던 이미지 때문에 조금은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조니 워커. 하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역사와 혁신을 통해 성장한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였다는 거 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스카치 위스키의 부흥에 큰 기여를 한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 조니 워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스키 산업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사업가는 누구일까요? 몇몇 전문가들은 조니 워커를 세계적인 블렌디드 위스키 기업으로 성장시킨 워커 가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조니 워커라는 이름은 워커 가문의 존 워커라는 인물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조니 워커의 시작점인 존 워커는 1820년 킬만옥이란 작은 마을에 식료품점을 하나 열게 되는데요. 식료품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는 위스키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유리병이 비싸고 배송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식료품점에서는 증류소에서 위스키를 오크통 통째로 사와서 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류 기술로 인해 들쭉날쭉한 품질과 위스키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 차이 때문에 존 워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민의 나날을 보내던 중 존 워커는 홍차를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그건 바로 위스키를 섞어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식료품점에서는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홍차의 들쭉날쭉한 품질과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찻잎을 섞어서 팔았는데요. 이를 위스키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존 워커는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팔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나니 블렌딩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취향도 만족시킬 수 있고 일정한 품질도 유지가 가능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위스키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존 워커의 식료품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존 워커가 판매하던 블렌디드 위스키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렌디드 위스키와는 다른 형태였는데요. 당시에는 보리를 사용한 몰트 위스키는 몰트 위스키끼리, 보리 이외의 곡식으로 만든 그레인 위스키는 그레인 위스키끼리만 섞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 워커가 죽고 난 후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가 식료품점을 물려받고 나서 해당 규제가 풀리게 됐고 조니 워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몰트 위스키에 그레인 위스키를 섞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 블렌디드 위스키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많은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들이 조니 워커의 경쟁자로 등장합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하더라도 경쟁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더 많은 차별화 요소가 필요한 상황. 이러한 갈림길에서 알렉산더 워커는 디자인과 수출이라는 두 가지 돌파구를 생각해냅니다. 우선 알렉산더 워커는 위스키 병부터 라벨까지 모든 디자인을 뜯어고쳤습니다. 경쟁자들의 상품과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라벨의 각도를 24도 기울여서 고객들의 호기심을 끌었고, 수출에 용이하게 병을 사각병으로 디자인하면서 기존의 원형병에 담긴 위스키들보다 더 많은 양의 위스키를 적재해 배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갔는데요. 마침 워커 가문의 식료품점이 위치해 있던 킬만옥은 철도와 항구가 모두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알렉산더의 위스키 사업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별화된 디자인과 넓은 시장의 개척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모두 이뤄내면서 알렉산더 워커는 위스키 사업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둔 덕분인지 알렉산더 워커의 아들 두 명도 훌륭하게 자라나는데요. 알렉산더 워커의 첫째 아들인 조지 워커는 위스키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는 훌륭한 사업가로, 둘째 아들인 알렉산더 워커 2세는 형의 훌륭한 사업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세계적인 블렌더로 성장하면서 두 형제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위스키 산업의 막대한 성장을 실현시킵니다. 우선 첫째인 조지 워커의 사업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블렌디드 위스키 시장에서 오랜 시간 풀리지 않고 있던 고민은 품질이었습니다. 여러 증류소들의 원액을 섞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품질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여러 증류소의 원액을 섞기 때문에 대단한 품질 향상을 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고민을 타파하기 위해 첫째인 조지 워커는 괜찮은 원액을 생산하는 증류소 몇 개를 아예 통째로 사버립니다. 나름의 파격적인 결정을 통해 높은 품질의 원액을 꾸준하게 공급받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좋은 원액들을 블렌딩의 중심이 되는 키몰트로 설정해서 블렌디드 위스키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해졌고, 매입한 증류소 원액에 대한 독점권 덕분에 편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조니 워커의 광고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캐릭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니 워커의 상징인 이 캐릭터의 명칭은 스트라이딩 맨인데요.
해당 그림 또한 뛰어난 사업가였던 첫째 아들 조지 워커의 성과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상징적인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조지 워커는 당시 영국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 톰 브라운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존 워커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하는데요. 이렇게 존 워커의 이미지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조니 워커의 상징이 탄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조지 워커는 위스키 라벨에 색상을 입힌 컬러 마케팅도 실시하는데요. 당시 출시되었던 위스키로는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하얀색의 화이트 라벨, 스페셜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레드 라벨, 12년 이상 숙성의 엑스트라 스페셜 올드 하이랜드 위스키, 블랙 라벨이 있습니다. 이러한 컬러 마케팅은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잘 맞물려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어필이 되었고, 영어 문화권이 아닌 해외 수출국의 소비자들에게도 자사의 브랜드를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누구보다 치밀한 계획을 짰던 사업가 첫째와 그 뒤에서 묵묵히 좋은 품질의 위스키를 블렌딩했던 둘째의 시너지가 현재 판매량 1등 스카치 위스키 기업 조니 워커의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조니 워커에서 판매하는 위스키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조니 워커의 오피셜 위스키 라인업은 아까 말씀드린 두 형제와 현재 조니 워커의 마스터 블렌더인 짐 베버리지까지 3명의 인물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과거 최초의 컬러 마케팅을 통해 출시됐던 화이트 라벨과 레드 라벨, 그리고 12년 숙성 표기의 블랙 라벨 중에서 레드 라벨과 블랙 라벨은 전통성을 그대로 계승해서 아직도 조니 워커의 코어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레드 라벨은 하이볼용 저가 위스키로 인기가 많고, 블랙 라벨은 해당 가격대에서 너무 뛰어난 가성비 덕분에 데일리 위스키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자 출신이자 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 중 한 명으로 유명한 짐 베버리지가 1990년부터 조니 워커의 블렌딩을 맡게 되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추가되는데요. 우선 기존 조니 워커 블랙의 스모키한 향을 강화시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더블 블랙과 15년 이상의 몰트 위스키끼리만을 블렌딩해서 내놓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그린 라벨이 있습니다. 참고로 1997년 면세 전용 제품으로 출시되었다가 품절된 후에 얼마 전 재출시되면서 일반 소매점에도 공급되는 그린 라벨은 가격 대비 정말 완성도 높은 맛 때문에 최근 한동안 품절 사태를 맞았었지만, 다행히 현재는 제품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그린 라벨과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으로는 조니 워커의 인수된 증류소 중 금맥을 타고 온 물로 위스키를 만드는 클라인 앨리시 증류소의 원액을 히몰트로 앞세워 만들어진 골드 라벨 리저브도 있는데요. 해당 라인은 진하고 달콤한 맛을 강조해서 냉동실에 차갑게 보관했다가 먹으라는 테이스팅 가이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알렉산더 워커 2세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해서 1995년 골드라벨 15년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가 현재는 플래티넘 라벨로 명칭을 바꿔서 다시 출시한 조니 워커 18년이 있고, 조니 워커의 효자 상품이자 마스터 블렌더 짐 베버리지의 지휘 아래서 최고의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어 보겠다란 신념으로 만들어진 조니 워커의 야심작 블루라벨이 있습니다. 초창기의 블루라벨은 더 올디스트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요. 해당 제품은 조니 워커가 속한 디아지오 그룹의 폐쇄된 증류소의 원액과 기존의 엄선된 원액 중에서 최소 15년부터 최대 60년까지의 원액을 블렌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법에서는 블렌디드 위스키의 숙성 연수를 표기할 때 블렌딩에 사용된 위스키 중 가장 낮은 연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니 워커 블루 라벨은 숙성 연수 표기를 하지 않는 논에이징 스테이트먼트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무려 60년 된 원액도 들어갔는데 그냥 15년 숙성이라고 써버리면 억울하잖아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조니 워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마트에 갈 때마다 자주 보이기도 하고 오래된 술장에 짱 박혀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조니 워커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는지 이제 아셨나요? 앞으로는 조니 워커를 마주칠 때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끝!